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핵심 간호술 교과목 담당하고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네, 제가 이제 유치도뇨, 그다음에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그리고 기내주사, 근육주사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치도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도뇨 이제 먼저 성취 목표를 볼 건데요. 자, 유치도뇨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도뇨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다. 세 번째, 유치도뇨를 수행할 수 있다. 네 번째, 유치도뇨 수행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관련 선행 지식으로는 이제 무균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치 도뇨 평가를 받을 때 설사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다 했다 하더라도, 과정을 다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교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네, 그건 실패예요. 네, 실패입니다. 유치 도뇨에서 무균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그냥 균 넣어준 거예요. 예,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음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그 OT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각 교수님들께서 하나씩 이제 맡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 제가 담당하는 파트 바로 이제 유치 동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릭하게 볼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임상 가셔서 네, 그냥 무균법 지키지 않고 그냥 균 넣어주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릭하게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도와 방광의 해부 생리와 기능, 그 다음에 유치도뇨의 목적과 적응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련 선행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 자, 필요 물품으로는요. 자, 유치도뇨관. 자, 여기는 12에서 16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이 쓰고 있는 거는 14부터 18까지예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16을 보통 쓰죠. 남성은 16하고 18을 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소변 수집 주머니, 네, 유린백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워 유린, 그러니까 시간당 소변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네, 유리미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멸균 윤활제, 유치 동요 세트, 요도구 세정 세트, 그리고 세정액 소독손, 방수포, 혼기불, 그 다음에 멸균 장갑이죠. 네, 여기 장갑도 옆에 써 있기는 하지만 장갑을 저는 여러 개 준비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작년에도 네, 4학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요 유치 동요를 평가를 했을 때 준비 물품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사실 많이 했어요. 네, 무교법도 모르는 학생이 사실 많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장갑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멸균 장갑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자, 마른 꺼즈. 자, 여기다가 보통 우리 이 멸균 윤활제에다가 붓잖아요. 네, 멸균 마른 꺼즈 위에다가 보통 네, 윤활제를 놓습니다. 소소독제, 그리고 벌룬 팽창육로 멸균 증류수를 준비하는데요. 멸균 증류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생리식염수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멸균 증류수와 생리식염수 이게가 두 개가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증류수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생리식염수를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생리식염수, 여기는 이제 준비 물품에 멸균 증류수라고 적혀 있는데, 생리식염수를 쓰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우리가 발룸 팽창용으로 이거 이제 집어넣는 거잖아요. 나중에 결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거 폴리패스를 리모브 할 때 이 벌룬 팽창된 거를 빼줘야 되는데 결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다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환자한테 이거 리모브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네,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네, 멸균 증류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벌룬 팽창용으로 주사기 10cc 시리즈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고정용 방창고, 그 다음에 간호 기록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비로는 이제 동요 모형에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게 될 거고, 네, 사생활 보호 목적에서 스크린, 커튼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될 거고요.
네, 기타 필요 물품에 뭐 소변백을 걸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네, 침상에 보통은 침대에다 걸거든요. 침대에다 여러분들 걸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네,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쓰고 남은 쓰고 그 다 사용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느냐. 네, 일반 의류 폐기물에는 뭘 버리냐. 자, 여기다가는 꺼즈, 그리고 우리 썼던 글러브, 그리고 또 요거 네, 폴리캐스, 시린지 이런 걸 보통 여기다 버리죠. 그다음에 손상성 폐기물은 니들을 여기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벌룬 팽창용으로 시린지를 사용을 할 때 니들은 안 쓰잖아요. 네, 그 어쨌든 찔릴 수 있으니까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다 넣으셔야 되겠고, 자, 일반 쓰레기통에는 뭘 버리냐? 자, 우리 폴리 카테터를 싸고 있는 그 겉 봉지, 그리고 여기 우리 글러브를 싸고 있는 겉 봉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유리백을 담고 있는 그 봉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버릴 때도 분리해서 잘 버려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수행 시간은 15분입니다. 자, 먼저 유치도료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론 기본 단어학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치도료 목적을 보면 자, 얘는 단순 동력처럼 한 번 소변을 그냥 빼는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자, 얘는 언제 하냐? 소변 배출 통로가 폐쇄된 경우, 네, 소변을 배출시킨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 있어요. 전립선 비대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이제 소변이 잘 못 본다. 보고 싶은데 안 나온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거든요. 물론 그때 잠깐 동안만 단순 돈료를 이용해서 빼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네, 유치 돈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 돈료를 아예 설치를 하고 네, 인설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지속적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소변 배출을 한다. 예를 들어 소변을 이제 정말 못 보시는 분들 거의 뭐 빼드리듯이거나 그러니까 계속 누워만 계시는 와상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물론 기저귀를 착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유치도료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소변 배설량을 측정한다. 이거는 이제 유리미터를 삽입을 했을 때 유리미터를 사용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유리백만으로는 계속 시간당 비울 수는 없으니까 유리미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유치도료를 이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금 대상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기저귀를 착용하시는 분이라던가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속 기저귀를 착용하거나 있을 경우에는 피부가 물러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부 손상 예방하기 위해서 인치도료를 삽입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약물 주입이나 지속적 간헐적인 방광 세척을 한다. 특히 비뇨기과 수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유치도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나면요, 혈뇨가 보통 생기죠. 네, 혈뇨가 생기면 그런 혈뇨 피 자체는 굳으면은 피딱지, 피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굳게 되면 그거를 그 소변 나오는 통로를 막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광 세척을 통해서 그런 피를 네, 물과 함께 씻어 보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지혈도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관광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 대상자의 방광 손상을 예방하고 수술 부위의 오염을 막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자궁경부암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난소암 수술을 한다거나 그 밑에 쪽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유치 동료를 갖고 있지 않고 하는 경우로 인해서 수술 부위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술 부위 오염 막기 위해서 유치 동료를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계로 인한 요도 폐쇄를 예방한다.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딱지, 뭐 피떡, 혈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도가 폐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혈계로 요도 폐쇄 막아지는 것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유체 동료간 종류를 볼게요. 여러분들은 일단 4학년이고 노인간호와 실습을 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간호 실습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폴리도 많이 갖고 계실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은 또 방광 세척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3웨이 폴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체 동료간 종류가 이제 이렇게 투웨이
2Way만 요거가 없는 거죠. 요게 없는 거고 이렇게 두 개만 갖고 계셨을 때가 2Way고 이렇게 세 개가 달렸을 때는 3Way 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Way 폴리가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가 제일 많이 쓰이는 폴리 카테터죠. 근데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유리백을 여기다 연결을 하죠. 어, 자 보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유리백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요게 그거죠. 저기 발로닝 하는데, 그쵸? 발로닝 하는 데고, 요 옆에는 뭐예요? 이 3웨이 폴리 같은 요거는 뭐다? 그 우리 방광 세척을 할 때 여기에 그 방광 세척 용액과 수액 세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꽂는 거죠. 그래서 이 방광 세척의 용액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세척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지저분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쓰리웨이 폴리는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될 거는 이 투웨이 폴리다. 자, 그래서 투웨이 폴리도 굉장히 프렌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각 프렌치마다 색깔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는 보통 한 회사만 보통 쓰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 회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16 프렌치 갖고 있는데 녹색, 어떤 사람은 주황색, 어떤 사람은 빨강색이 다 다르면은 사실 이분을 이 색감을 보고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한 회사만 갖고 와서 16프렌치는 주황색, 그 다음에 18프렌치는 빨강색, 14는 녹색 이렇게 딱딱 구분될 수 있게끔 보통 이제 각 프렌치마다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놓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거는 바로 이 14, 16, 18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6이라고 써 있죠. 네, 이렇게 주황색이 딱 마킹이 되어 있어요. 이 주황색이 보이면 이거 16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제 몇 프렌치다라고 구분할 수 있게끔 색깔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 여기 OCC 이거 뭘까요? 네, 발로닝 할 때 이게 OCC를 넣으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몇 cc를 넣으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서 네, 유치도료가 삽입을 하실 때 네, 그만큼 용액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치도료 간 사이즈의 선택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성은 14에서 16, 남성은 16에서 18프렌치를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소변 수집 주머니 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평가할 때 쓰는 소변 수집 주머니죠. 그래서 딱 뜯으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열려 있고요. 여기 열려 있고 자 여기도 열려 있고요. 이것도 여기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딱 처음부터 딱 뜯으면 다 분리되어 있어요. 얘도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사용을 할 때 여기 막고 집어넣고 여기도 막고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유리 그 폴리카테터와 연결을 했을 때 소변이 이제 바닥으로 흐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바로 아워 유린백. 다른 말로 이제 유리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시간당 소변을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열려 있으면 소변이 쌓이지 않고 계속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것 자체는 네, 그냥 유리백이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능 같다. 근데 여기를 막아놓으면 얘 돌릴 수 있거든요. 얘 이렇게 직각으로 해놓으면 자, 요거를 이렇게 직각으로 해놓으면 소변율이 쌓여요. 네, 이렇게 쌓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1시간마다 얘를 다시 돌려서 비워주고 그 다음에 1시간마다 또 다시 돌려서 비워주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변 쌓이는 거 우리가 시간마다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유리미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고정용 테이프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어, 우리가 평가할 때는 사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임상 가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요거보다도 네, 요걸 많이 써요. 네, 상용화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사용하게 되지만 이렇게 다양한 테이프도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멸균 장갑이에요. 자, 여기 멸균 장갑이요. 제가 이제 작년에
4학년 학생들, 네, 이런 유치 동료가 평가를 할 때 제가 일부러 세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준비를 해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맞게 장갑을 고를 수 있느냐를 제가 이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정답은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네, 멸균 처리가 된 라텍스 장갑을 써야 됩니다. 어, 일단은 만약에 얘도 근데 사실 폴리블러 이게 비닐 장갑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이제 비닐 장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폴리블러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멸균 처리된 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 얘도 어차피 멸균 처리됐고 얘도 멸균 처리됐는데 왜 얘는 안 되냐라고 묻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요, 요걸 봉지를 뜯고 얘를 그 장갑을요 펼칠 수가 있어요. 그 펼쳐서 내가 이거를 그 무균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잘 우리가 이제 끼울 수가 있는데 얘는 펼칠 수가 없습니다. 네, 멸균 상태에서 내가 끼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멸균 처리 안 됐어요. 그쵸?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냥 공기 중에. 당연히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맞는 장갑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생각 외로 작년에 이제 봤을 때 생각 외로 학생들이 이걸 많이 헷갈리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자, 다음은 유치 동료 간을 가진 환자의 간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수분 섭취입니다. 이제 경부나 비경부로 하루 2,000에서 3,000ml 정도의 이제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효관 삽입 환자들이 이런 소변 예를 들어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변량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광을 씻어내는 그런 기회도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전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씻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분 섭취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음부 간호. 네, 회음부 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유치 돈료라든지 뭐 단순 돈료 이렇게 뭐 소독성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네, 비누와 이제 물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회음부 닦아내면 됩니다. 분비물 축적 이런 것들 이제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돈유관 관리, 네. 꼬이거나 아니면은 막 막히거나 막 이런 것들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깔고 앉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환자분께 설명드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폐쇄적 배액 체계 유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폴리카테터와 이제 유리병을 보통 이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건 바로 이제 폐쇄적 배액 체계가 이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중간에 얘를 디스커넥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이 시스템이 일단 무너지면요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네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 씻기 그리고 소변 측정 용기를 막 폴리 갖고 있는 분들 다 돌아가며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건 다만 사용하면 됐다. 그리고 배액관을 장기간 클램핑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어도 8시간마다 소변 꽉꽉 채워가지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8시간마다 배액 주머니에서 비우는 것 이런 것들이 유추도뇨관을 가진 환자에 대한 간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핵심 간호술 중에서 유치 동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물품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준비 물품을 보면 여러분들 지침서에 써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을 때 학생들이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거가 이제 필요한 준비 물품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지난 4학년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자, 먼저 준비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요거 유린백이죠. 네, 유린백.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폴리캐스 인서션 할 때 쓸 수 있는 이제 세트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거 폴리 카테터이죠. 자, 보시면 여기에 16프렌치 5cc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OCC란 얘기는 발루닝을 OCC 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 발루닝 할 때 쓰는 10cc 시린지. 자, 수용성 윤활제. 자, 그 다음에 요거 방수포, 그리고 요거는 혼이불, 손소독제, 뭐 포세, 뭐 이런 것들, 꺼즈, 소독솜.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지금 생리식염수를 준비해 놨는데요. 사실 원래 쓰여야 되는 거는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증류수입니다. 생리식염수라는 경우에는 결정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증류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증류수가 준비된 게 없어서 일단은 요거를 보여줬고요. 원래는 증류수를 사용해야 된다. 나중에 결정이 생기면요. 나중에 폴리캐스를 리무브할 때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리무브할 때 이거 이제 발루닝 했던 것들을 다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뺀 후에 폴리캐스를 리무브해야 되는데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멸균 증류수가 아니라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멸균 증류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붙이는 테이프죠. 고정용 테이프. 사실 이거 말고 요즘에는 상품화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장갑이 세 종류가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원래는 사용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요겁니다. 멸균이 아니라 이제 멸균된 이제 글러브인 거죠. 라텍스 글러브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폴리캐스를 준비할 때는 이제 요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갑을 두 종류를 준비를 해놨을 때 학생들이 이제 뭘 써야 되는지 몰라요. 보시면 여기에도 멸균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것도 괜찮은 건가 해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요. 폴리캐스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장갑을 낄 때 얘를 뜯어서 그 안에 들은 거를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멸균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이거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장갑 같은 경우에도 라텍스이다 보니까 저런 것들도 쓸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멸균된 제품이 아니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품을 준비할 때 이런 데 우리 이제 카트에다가 우리가 보통 폴리캐스를 세트를 피겠죠. 그래서 자, 여기 세트를 필 때 끝에를 잡고 펴야 됩니다. 자, 끝에를 잡고 피고 자, 끝에를 잡고 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멸균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끝에 부분 1.5cm 정도는 우리가 오염된 구역으로 이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가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는 게 아니면 좀 더 큰 카트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소독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거나 할 때 여기에 옷이 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솜을 준비를 할 때 최소 개수는 7개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소독솜을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닦아야 된다? 외음부를 닦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잡을 곳을 먼저 소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대음순, 소음순, 그 다음에 요도구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총 7개, 최소 7개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꺼즈 놓으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딱 세트를 열었더니 얘가 여기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포셉자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치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준비 물품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폴리캐스 깔 때 여기 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이용하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발효닝 할 때 쓸 수 있는 물 넣어야 되잖아요. 자, 넣으면 되겠고, 우리 시린지도 오픈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끝에를 넣으면 되겠고, 근데 젤리를 넣어야 되는데
젤리 가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옆으로 이렇게 치워줘도 됩니다. 자, 젤리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현재 새 거가 아니거든요. 자, 새 거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 번 짜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젤리를 부으면 되겠습니다. 한 번 짜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물품이 다 마쳤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거꾸로 다시 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조금 나와서 오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준비하면 되겠고요. 가끔 가다 보니까 폴리캐스를 착용을 할 때 여기 안에다가 세트 안에다가 장갑을 넣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러면 장갑을 낄 때 제가 만질 거 아니에요. 자, 만지다 보면 안에가 오염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 물품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다 준비하고 나면은 대상자에게 가서 이제 제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병원 담당 간호사 김혜선입니다. 자, 이렇게 제 소개를 하고 난 후에 손위생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상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먼저 내가 이제 그 처방난 그분에게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게 맞는지 의사 처방지, 등록번호, 환자 이름과 팔찌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그 전에 개방형 질문으로 먼저 여쭤봐야겠죠.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등록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고 팔찌를 확인합니다. 자, 김종근님, 여자 83세, 등록번호 123456 맞습니다. 라고 대상자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김종근님 오늘 수술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그 유치도뇨관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하는 목적은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치도뇨관이 없을 때 그 수술 부위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도뇨관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커튼을 쳐야 됩니다. 자, 커튼을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니까 커튼 쳤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분에게 혼이불을 덮어드리고 김종근님 지금 덮고 계신 이불이 혹시라도 젖을 수가 있으니까 혼이불을 덮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방수포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이불을 덮고요. 자, 밑에는 이제 말아 내리듯이 말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방수포를 깔겠습니다. 여러분 혼이불이랑 방수포는 다릅니다. 가끔가다 이제 준비하실 때 보니까 방수포는 여기 보시면 물이 닿아도 얘가 새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수포라고 하는데 이제 방수포를 구분 못하는 학생들도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얘를 거두면 안 되고 자, 이렇게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았고요. 자, 깐 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 혼이불을 살짝 속옷을 먼저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 걷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다리를 벌리고 이제 자세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혼이불 걷고, 자,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약 60cm 정도 이제 벌려주시겠습니까? 자, 하고 그 밑에 저희가 세트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리를 움직이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세트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는 이렇게 핍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환자분 가까이에 폈잖아요. 지금 여기 가려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네, 밖에서, 안에서 여기는 안 되고 밖에서 얘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끝에 아까 2.5cm 정도는 이제 오염된 구역이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멸균 영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갑을 낄 텐데 장갑 끼기 전에 네, 손위생하고요. 장갑을 착용을 할 때는 항상 이거를 다 펴지게 한 상태에서 장갑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왼손부터 먼저 끼울 건데요. 보시면 장갑이 여기는 제가 만지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는 우리가 멸균 영역을 유지되는 부분이니까 손에 들어갈 부분을 여기를 제가 한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장갑을 낍니다. 이때 만약에 이제 몸에 손에 알코올이 좀 많이 묻어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말린 상태에서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여기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대쪽을 낄 때에는 보시면요,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에다가.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 항상 떼고요. 엄지손가락은 떼고 여기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장갑 착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장갑 착용을 제대로 못했다, 허탈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균을 심어주는 거다. 이 요추도뇨가 삽입을 위해서 삽입을 하는 동안 균을 심어주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깨야 됩니다. 내과적 무균수를 잘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자, 장갑 착용을 다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공을 사용을 해서 환자의 이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공을 잡을 때요. 지금 제가 보면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잡는 경우에는 손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바깥 부분이 환자 몸에 닿을 수도 있고요. 컨타미네이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잡고서 환자에게 소공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요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맞춰줍니다. 잘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폴리캐스가 혹시라도 불량품은 아닌지 먼저 발루닝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16프렌치 그리고 이게 5cc를 우리가 이제 발루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먼저 불량품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넣고 여기 잘 불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발루닝을 확인을 하고 얘를 바로 빼지 않으면요 다시 이렇게 역류돼요, 물이.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그냥 띄워두고 놔두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역류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만약에 내가 삽입을 했다, 얘를 유치원으로 삽관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얘를 넣고 바로 이 주사기를 디스커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하는 거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자, 터진 곳이 없다, 불량품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후에 다시 이거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삽입을 할 때 발루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거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가 이제 유치도뇨가 삽입을 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넣자마자 바로 유린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잠근 상태에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소독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소독을 할 때는 항상 나보다 먼 쪽부터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소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외음부부터 소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음부 나랑 먼 쪽 가까운 쪽 두 번이죠. 그 다음에 대음순 먼 쪽 가까운 쪽 두 번이죠. 총 4번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음순 먼 쪽 가까운 쪽 두 번. 그러니까 총 6번 닦는 거에다가 요도구 닦아야 되기 때문에 총 7번 닦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도구를 안 닦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도구 꼭 닦아야 된다는 것. 자, 내가 먼저 손을 잡기 전, 이 손을 잡을 때 외음부를 잡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음부 잡을 이것부터 먼저 닦아준다. 먼 쪽 하고 얘를 버릴 때는 가까운 쪽이 아니라 여기 멸균 구역이잖아요. 비멸균 구역, 먼데. 자, 여기. 그 다음에 가까운 쪽. 자, 그 다음에 소독한 곳을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음순 먼 쪽. 잘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음순 가까운 쪽. 소음순 먼 쪽. 그 다음에 소음순 가까운 쪽. 그 다음에 요도구 닦습니다. 자, 이렇게 닦고 나서 자, 요 손 뗀다 안 뗀다? 예, 절대 안 뗀다. 완전히 살이 끝날 때까지 네, 여러분들은 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얘들은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꺼즈가 아니라 젤리를 묻힌 거를 우리가 몇 센치를 삽입을 해야 된다? 네, 5cm 정도를 젤리를 묻히고 네, 5에서 8cm 정도를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는 질이 있고요. 위에는 네, 요도구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에게 삽입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네, 이 유치도뇨관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프실 수가 있고요. 아 소리 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아 하세요. 차가울 수 있습니다. 아까 소독을 할 때도 네, 당연히 네, 차가울 수 있다는 말 먼저 드려야겠죠. 자, 5에서 8cm 정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삽입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네, 이 손 떼면 안 된다. 왼손 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소변 나오는 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소변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네,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잠그고 네, 2cm 정도 더 넣습니다. 자, 더 넣고 자, 그 다음에 발로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손을 떼는 겁니다. 자, 발로닝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동료관을 연결을 해야 돼요. 유림백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일단은 당겨보고 네, 잘 들어갔어요. 자, 얘를 이제 소금을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소금을 뺍니다. 자, 뺄 때 여기는 네, 오염되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닿지 않게, 이런 요거 소금 막 닿지 않게 조심히 뺍니다. 자, 조심히 빼고 자, 얘는 어떻게 놓아야 된다? 유치동료관 그 유림백이랑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막 바닥에 막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올려두고 자, 그 다음에 장갑을 벗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씻고요. 우리가 유리백을 할 때 보시면요. 얘네들이 원래 보통은 새 제품들은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다 열려 있거든요. 열릴 건 다 열려 있고 분리될 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잠그고 왜냐하면 우리 연결하자마자 바로 소변이 바닥으로 흘릴 수 있으니까 얘를 잠그고 그 다음에 항상 끝에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뚜껑이 원래 달려 있어요. 자, 달려 있고 이거를 원래 이제 풀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잠굽니다. 자,
잠그고 여기 원래 이제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이제 이제서 분리를 해야 되겠죠. 먼저 분리를 해버리면 내가 막 조작하는 사이에 컨타미네이션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분리한 상태에서 자, 그다음에 여기 막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네,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그다음에 소변이 잘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자, 그다음에 우리가 딥클램핑도 하고요. 얘를 침대에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시킬 때 항상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원래 사이드 레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내가 만약 사이드 레일을 묶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반창고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 대퇴소에다가 또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현재 반창고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병원에 가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고정할 수 있는 테이프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당겨지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여유를 두고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당겨질 수가 있어요. 환자분 움직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환자분에게 혹시 어디 불편하신 거 없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변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유치도뇨관 갖고 계실 때 항상 방광보다 밑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 꺾이면 안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얘를 바닥에 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세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다 한 후에 정리를 해드려야죠. 편한 자세에 취해드리고요. 이런 물품들은 이따가 다 준비하도록 다 이제 치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방수포도 다 제거를 해버리고요. 환자분 이불도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튼 치고요. 아까 우리 커튼 쳤던 거 다시 걷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김준구님 유치도뇨가 삽입 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준비물품 정리를 할 때는 소유성분 폐기물, 화산성 폐기물 이게 아까 보면은 그냥 시리즈 썼잖아요. 발효링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 바로바로 넣을 수 있게끔. 그리고 장갑, 꺼즈 이런 것들, 코튼볼 이런 거 다 어디다 넣는다. 소독솜 이런 거는 다 의료 폐기물 안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면은 이런 것.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쓰레기통에 다 분리해서 버리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손 씻고 그 다음에 환자분에게 언제 유치도뇨가 삽입을 했는지 그리고 몇 프렌치 삽입을 했고 그리고 우리 환자분은 이제 유치도뇨가 삽입을 했을 때 나왔던 그 소변의 색, 소변의 양 어떤지 잘 나오는지 예를 들어 혹시 그 전에 업도멘 디스텐션이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혹 기록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우리 유치도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도뇨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균밥은 굉장히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가할 때 열심히 잘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